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은 미국발 은행 파산 위기가 계속 시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역으로 한번 은행주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은행 파산들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붕괴를 필두로 나타나고 있죠. 어쨌거나 SVB나 시그니처 뱅크,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들의 붕괴 위기로 모든 은행들의 포워드 EPS, 모멘텀 등급 등이 모두 하향 조정을 받고 있죠. 보시는 표는 SVB와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나스닥 뱅크 인덱스의 주가 지표인데요. 어쨌거나 SVB의 하락은 미국 연방보험공사 FDIC가 통째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다행히 미국의 발빠른 조치로 모든 보험 예금자는 늦어도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아침까지 보험 예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 주 내에는 무보험자 예금자에게도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는 현재 43으로 시장은 공포에 질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은행 붕괴에서는 또 다른 은행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3년 금융부문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상품 제공에 장기적인 이점을 혼돈 속에서 강한 매수 등급의 은행 및 금융주를 매수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3개의 은행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 섹터에 비해 강력한 성장 등급과 강력한 EPS 개정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택이 모든 은행이 아니라 역발상 투자로 금융부문에 투자할 곳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주식은 이제 펀드멘털이 너무 약해졌고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강한 성장과 수익성 그리고 장기간 모멘텀과 견고한 EPS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와 스톤엑스 그리고 잭슨 파이낸셜입니다. 이 세 개의 금융주들은 전년 대비 각각 9.3%, 35.5%, 57%의 수익 부분에서 성장을 거뒀습니다. 이 세 회사들은 각각 1280억 달러, 112억 달러, 44억 달러를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회사들이 계속 수익을 지켜나갈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개정된 EPS 등급은 금융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제로 수익이 올라갈 것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곳곳 좋은 지표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블랙락에서는 금융주는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다각화를 포함하는 이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중 다수는 배당금 수익과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금리 상승으로 이익을 얻고 있고, 그런데 현재의 혼란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과 금융은 취약할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을 늘리면서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 생각은 금융주의 몰빵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부 자산의 비율을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주식에 조금 넣어두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은행주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부 사람들과 버핏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엘리 파이낸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포함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성장 및 수익성,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EPS 개정 등급이 모두 상향된 종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시가총액은 6,660조 달러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으로 거래되는 ETF 또는 뮤추얼 펀드와 유사한 수익성이 높고 다각화된 금융회사입니다. 다양한 사업부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보험인데 그중 버크셔의 세전 수입을 20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험 사업입니다. 그 안에 G코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재산 및 사고에 대해 대규모 지분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향후 보험금 청구에 앞서 보험료를 사용하여 수십 년 동안 이익을 창출해왔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G코가 버크셔에서의 가장 큰 보험료 창출 원 중 하나로 성장하면서 보험이 주로 온라인에서 초점을 맞춘 비대리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 또한 높아진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죠. 분기별로 주가는 동종업계 평균값을 모두 상회하고 있고 모멘텀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 강력한 경제 성장에 대한 희망이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도움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등 버핏이 매우 낮은 가격에 이 엄청난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버크셔는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파생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년 대비 1124억 달러에서 926달러로 17.6%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여전히 굉장한데 운영 현금이 372억 달러, 지난 90일 동안 두 번의 애널리스트들의 상향 조정
2022년 말까지 총 78억 달러의 4분기 버크셔 주식을 재매수하는데 주주 환원도 엄청나게 적극적이기도 하죠. 은행 위기로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스톤엑스 그룹인데요. 우선 시가총액이 20억 달러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서 스톤엑스 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투자 목표를 제공하고 세계 투자 및 거래 시스템에 연결하는 뉴욕 기반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180개 국가에서 32,000개 이상의 상업 및 기관 및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톤엑스는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최근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커튼 디스트리뷰션을 인수했습니다. 커튼 디스트리뷰션은 1957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100년 된 원면뿐 아니라 기타 상품, 소비재 및 금융 운영 및 물물 교환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목화의 최고 생산 시장이 될 브라질에서 스톤엑스의 해안은 대단하기도 합니다. 이번 거래는 기존 시장과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거래 및 해칭 기능과 숙련된 업계 전문가 팀을 통해 스톤엑스의 상품 거래 사업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인수합병과 22년의 엄청난 매크로 시장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23년 1분기 실적이 매우 우수하게 나왔는데요. 22년 12월 30일로 끝나는 3개월 동안 EPS는 3.62달러로 전망치인 1.49달러로 그냥 2배가 넘게 상회했습니다. 그 소식 이후 주가가 13.8%가 올라가면서 1분기 실적이 주주들에게 엄청난 큰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승세를 보인 스톤엑스의 수익은 28% 이상이고 지속적인 강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23년 1분기 스톤엑스의 영업이익은 45% 증가, 그리고 EPS는 77%, 그리고 순이익이 75%가 올랐습니다. 4개의 별개의 사업 부문을 통해서 스톤엑스는 엄청난 2023년 1분기 결과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한 6억 5,480만 달러의 수익 외에도 분석가들은 지난 90일 동안 추정치를 수정하여 이 주식이 투자 등급이 A+로 수정되었고 강세 모멘텀이 분기별로 동종업계의 평균을 능가함에 따라서 이 주식을 구매하고 싶은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톤엑스는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업종 대비 15% 이상이 할인된 8.45배의 후행 PER 비율과 76% 이상 할인이 된 부분을 볼 수 있죠. 마지막 회사는 잭슨 파이낸셜인데요. 잭슨 파이낸셜은 매우 할인된 상태로 현재 주가가 34.45달러입니다. 고점이 49.6달러에서 현재 34.45달러로 많이 하락한 상태로 가격이 매우 할인되어 있죠. 잭슨 파이낸셜은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관리 서비스, 퇴직소득, 그리고 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A+ 밸류에이션으로 강조되는 현재 환경은 경쟁사 대비 50% 할인된 포워드 PER 비율로 할인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섹터의 0.51배에 비해 이전의 PEG는 0.01배로 98%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PEG라는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PEG 주가 수익 성장률은 주식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을 특정 기간 동안의 수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요. PEG 비율은 기업의 예상 수익 성장을 고려하면서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론적으로 PEG의 비율값이 1.0인 기업은 시장 가치와 예상 수익 성장성이 동일한 상관관계에 있고 PEG의 비율값이 1.0이 넘으면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1.0 아래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잭슨은 위험관리가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운영 및 업계 최고의 판매에 자부심을 느끼는 숙련된 관리팀과 함께 연초 대비 주가는 거의 6% 상승했습니다. 잭슨의 강력한 실적은 2023년 1분기 배당금을 0.55달러에서 0.62달러로 늘렸고 중요한 것은 잭슨의 5.66달러의 주당 순이익이 실적 예상치인 5.1달러를 가볍게 넘겼고 10조 6천억 달러의 수익은 또한 10조 6천억 달러의 수익은 지난 분기들 동안에 연속 성장을 해온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잭슨은 앞으로 업계 최고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재무 결과를 제공하고 총 연금 판매액이 157억 달러로 시장 리더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자본 창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현금 흐름은 52억 1천만 달러 외에도 23년 내내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고 현재는 6.13%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현재 타격을 심하게 입은 은행과 금융 주식들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배적인 시장주의를 가진 버크셔 해서웨이와 스톤엑스 그리고 잭슨 파이낸셜은 변동성이 심한 환경에서 은행 위기 중에 하락한 현재 가격을 한번 기회로 생각해보는 역발상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공부를 깊이 해보시고 투자에는 신중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